이 남겨진 물건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상자 안에도 아직 물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물건은 어떤 분의 소품일지 한번 볼게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누구의 소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제 것 같아요. 승희 씨, 나무 한 그루. 네. 극중 이름이 나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탕준상 씨의 이름은 한 그루고. 한 그루. 네. 나무 한 그루. 두 분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그럼요. 맞아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루와 나무는. 네. 나무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인물인가요? 나무라는 친구는요. 그 그루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네 친구로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이제 그루를 봐온 친구예요. 네. 근데 저는 그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루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루의 그런 모습들도 좋아하고 존재를 좋아하는데 그 세상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루한테 가지는 편견들이나 좀 그런 시선들로부터 그루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정말 뭐 그루한테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네 친구예요. 네. 진짜 그루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단짝 친구인데 그 정말 승희 씨가 갖고 있는 그 밝음, 예, 긍정적 에너지가 나무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굉장히 밝고 당차요. 나무 밝고 당차고 그리고 상고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을 정도의 맞아요. 네. 초록 점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네. 되려 지금 상고가 약간 움찔하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순수한 그루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나무가 조상구란 인물이 딱 깡패 같은 애가 등장했을 때 굉장히 경계하면서 서로 이런 또 신경전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또 재밌어요. 지킬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지금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나무는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은 에너지로 이 극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 같은데 무브트웨분에 합류하게 되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합류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항상 그를 지켜보거든요. 그한테 무슨 일이 있나 아무 일 없나 지켜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상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루의 삶에. 그래서 이제 뭐 예고편에도 나왔듯이 그 오 변호사님을 대신해서 임원희 제가 씨, 네. 네,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무슨 일 없나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의심하고 지켜보다가 감시자 역할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함께 하게 되는 네. 자 감시자였다가 안 되겠다. 아예 내가 들어가서 같이 봐야 되겠다. 예. 근데 여기 또 뭐 있지 소품이. 아니, 또 얘기하려다가. 예. 뭐 시험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이재훈 씨. 아니 너무 좋아요. 자기 할 일도 네. 있는데 네네. 저희 무브트웨분에 와갖고 같이 도움다니까 저 이 조상구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거죠. 예. 아니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극 중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 상구.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소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재훈 씨가 말씀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자 지금 제 손에는 딱 봐도 공무원 시험 준비 학습지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뭔가 보호막 같은 물건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 엄마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호막이고 사실상 그루를 도와서 무브트웨분의 일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게 이렇게 잡혀요. 저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구한테 책 잡히는 일이 네, 이게 책이라서 책 잡혔군요. 예. 맞아, 네. 맞습니다. 네, 책을 잡혀서 이게 서로 탐탁치 않은 관계였는데 네 제가 좀 도와줘요. 네. 뭔가가 있고 두 분이 이제 약간 모종의 구두 계약 관계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네. 궁금하다 진짜. 너 잘해라. 나 너 책 잡았다. 이런 거. 두 분은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서로가 쫓기게 되는지 작품을 통해서 직접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이 윤나무 캐릭터에 홍승희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장난 아니죠. 엄청나요. 네, 딱 나무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사실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윤나무에는 오디션을 엄청 많이 봤어요. 거의 몇백 명을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2차, 3차, 4차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두세 명이 남을 정도로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딱 홍승희 씨를 딱 선택한 이유는 이 에너지 때문이에요. 정말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발산할 수 있을 것 같고 100%, 120% 조금 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이상을 정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캐스팅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수많은 오디션 속에서 윤나무는 홍승희 씨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실 연기로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갖고 있는 에너지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쵸. 실제로 연기할 적에 상구한테 전혀 지지 않아요. 정말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캐릭터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와 시너지가 정말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팽팽한 텐션을 보여주는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나무 역할을 맡은 승희 씨가 나무 한 그루를 들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된 김에 지금 각자 본인에게 맞는 소품을 들고 있는데 저희 인증샷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기자님들 그리고 에이펙 기자님들을 위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우리 승희 씨부터 인증샷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친환경 무슨 광고 같은 느낌이 맞네. 네, 너무 잘 어울리죠. 나무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나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한 그루 우리 탕준상 씨 가오리 인형과 함께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정지 화면인 줄 알았어요. 네네. 자, 살짝 움직여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가오리 인형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오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준상 씨 얼굴까지. 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길게 해주셨어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이번에는 전설의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눈빛부터가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이재훈 이 작품의 모든 걸 걸었어. 다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네. 전설의 격투기 선수 이재훈 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지금 기자님들이 소리 지르고 계세요. 너무 좋아서 그만하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샷까지 함께 가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직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 물건도 좀 봐야 되겠는데 이 다음 물건 앨범이 있어요? 네. 지금 앨범이 있는데요. 이 앨범이 어떤 앨범인지 우리 재훈 씨가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과연 앨범 속에는 지진이 씨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진이 씨가 정말 너무나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시고요. 와, 이분들이 다 계시는군요. 이재욱 씨, 최수영 씨. 지금 무브탭은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속에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 지금 나무 씨의 부모님도 보이는 것 같고요. 감독님, 네. 이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요? 네.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는지. 저희 지금 제가 원래 영화 감독이에요. 드라마 있습니다.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를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건데 하면서 정말 제가 평소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배우님들을 정말 다 같이 한번 일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작품이 너무 좋으니 같이 좀 도와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정말 다들 흔쾌히 정말 해주시기로 해서 너무나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거의 정말 어벤져스급의 배우들이 다 출연을 해주셔서 되게 좋은 역할들, 좋은 어떤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셔서 영화, 드라마, 그러니까 이번에 무브탭을 보시면 정말 많은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들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감독님의 전작에 대한 믿음도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그 씬을 훔치는 배우분들이 총출동을 하시는데 재훈 씨는 어떤 분이 지금 기억에 남으세요? 마이크를 살짝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이제 만나 뵀죠.
네. 임원희 씨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임원희 선배님이랑 같이 또 작품을 해서 이번에 또 연달아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문식 선배님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될 줄은 솔직히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함께해서 진짜 도움도 많이 받고, 이문식 선배님이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네. 탕준상 씨는 어때요? 어떤 분과 연기하셨을 때 기억이 지금 많이 남으세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을 전부 다 뵙는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같이 함께한 아빠, 지진이 씨. 네, 지진이 선배님, 지진이 배우님하고 같이 하면서 너무 진짜 따뜻하게 지금 저 눈빛을 그대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연기를 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렸었어요. 아니 근데 사진을 보니까 진짜 탕준상 씨와 지진이 씨가 눈매랑 닮았어요. 이게 그런가요? 분명히 친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외탁 아니고 친탁 느낌이 강하게 나요. 저 아빠 닮았습니다. 우리 지진이 씨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버지께? 탕준상 씨? 아버지 닮았답니다. 웃는 모습 좀 이재훈 씨 지금 살짝 나도 닮았다 그러면서 눈 지금 살짝 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재훈 씨 욕심 내시는 자, 아 좋습니다. 우리 홍승희 씨는 어때요?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부모님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네. 닮았던 또 부모님하고 닮은 우리 정영주 씨와 네.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 또 같이 촬영을 할 때 두 분 다 에너지가 되게 엄청나시죠? 네, 에너지가 예. 넘치셔가지고 저까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그리고 그분들을 말씀해 주실 때마다 이재훈 씨가 그 페이지를 넘겨서 함께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게 지금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자 정말 지금 함께했던 모든 배우분들의 마음, 그 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진심이 느껴지는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당신에게 Move to Heaven이란 우리에게도 질문을 남겼네요. 이재훈 씨, 이재훈 씨에게 Move to Heaven이란? 저의 무브 투 헤븐은 박경림? 저요? 네, 예.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작품을 하면서 뭐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박경림 선배님이 계실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즐겁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에게 있어서 박경림 선배님은 그야말로 무브 투 헤븐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 저 잠깐 울고 올게요. 네. 예, 우리 재훈 씨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명절에 사과라도 한 박스. 예, 자 우리 탕준상. 그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이상하게. 예. 네. 자 탕준상 씨에게 Move to Heaven이란? 무브트 헤븐이란 직장이다. 내 직장. 직장이다. 저는 사장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루예요. 준상 씨는 네. 그냥 그 한 그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사장이고 여기 고용을 했고 네,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앞으로도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승희 씨, 홍승희 씨에게 Move to Heaven이란? 전 되게 계절 같다는 생각을 사계절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또 어떨 땐 따뜻함도 느끼셨다가 또 어떤 걸 보시고 또 속에서 불이 또 나실 수도 있으시고 근데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도 모태부는 그런 드라마,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색을 다 담고 있는 네. 사계절이다. 감독님에게 Move to Heaven이란? 네, 저한테는 사실 무브테분이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계속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브테분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로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의 진심이 전해져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전해주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아직 소개해드려야 될 또 소품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책인데요. 이 책 우리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작품을 연출하시게 된 계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전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네.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위로의 힘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 작품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 유품 정리라는 어떤 새로운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보면서 물건이 갖고 있는 혹은 사람들의 어떤 숨은 이야기들을 되게 담담하고 되게 희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선택하게 됐어요. 제안을 받고 이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신 거군요. 되게 굉장히 훌륭한 얘기를 왜냐하면 엄청 막 심파나 막 드라마틱한 또 얘기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품 정리라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되게 담담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가 이 시리즈에 굉장히 큰 힘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무브트 헤븐에는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된 분들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분들의 사연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도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연출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현대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지면서 생긴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정리해 줄 사람이 없다거나 혹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정말 큰 도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도시에서의 어떤 상황일 수 있는데 사실 유품 정리라는 어떤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둘러볼 수 있고 혹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만은 꼭 전하고 싶다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감독님? 아무래도 이제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만 둘러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품 정리에는 이제 뭐 고독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이슈가 될 만한 어떤 그러한 이슈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고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드라마 속에서 보일 수 있다면 우리도 사실은 요즘은 현실을 잊고 싶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은 드라마를 통해서 현실을 조금 더 한번 둘러보고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배우분들에게도 이 작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좀 중심으로 봐줬으면 하는지 우리 이재훈 씨. 우선은 참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단절과 이런 소통에 대한 부재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또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에 어떤 감정에 이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무브 투 헤븐 에피소드별로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 이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들의 이런 사연들과 또 주인공들이 굉장히 또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빨리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셔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탕준상 씨. 네, 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말고도 대본을 읽으면서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모든 물론 안 힘든 직업이 없겠지만 이 직업 또한 이렇게 힘들고 안 좋은 시선들이 있고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제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또 이제 소개하는 마음으로 네. 촬영을 하기도 했어서 예, 그렇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유품 정리사 직업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의 그 고마운 마음을 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홍승희 씨. 그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어디서 봤고 어디서 들어봤고 주변에서 이제 되게 쉽게 일어날 법한 진짜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많이 이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보시고 삶이랑 또 주변에 또 관심을 또 많이 따뜻한 시선으로 네, 관심을 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입은 옷처럼 색깔이 다 달라요. 상구랑 그루랑 나무의 색깔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색이 한 번에 이렇게 모였을 때 그림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재미있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재밌기도 하고 사실 아름답죠. 네. 그 다양한 색깔이 함께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색인데 나뿐만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진심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